안녕하세요. 초코 붕어빵입니다. 초하. 오늘은 2018년 10월 17일이고요. 오늘은 수요일이죠. 현재는 9시 6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곡은 김민성님의 너에게 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엄청 춥죠? 안 그래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목이 엄청 칼칼해. 목감기 오려나봐.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은 좀 괜찮으신 건지. 방송 접고 쉬라고요? 방송 킨 사람한테. 안 그래도 오늘 방송을 진짜 쉬어야 되나 했는데 또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기다리실 여러분들 생각하면 또 그것은 어찌 보면 불효다 생각해서 열심히 각 잡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잠수 탄 거 하루 이틀도 아니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나래님.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충성. 거의 이제 부모 같은. 힘들어 죽겠는데 알림 따서 힐링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본인만 안 들리시지? 잠깐만. 일, 월, 화, 수. 거의 뭐 주말 빼고 하면 한 3일 만인가? 제접하니까 들려요. 다행이네요. 굉장히 좀 빨리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뭐 항상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딱 봤는데 뭔가 금요일날 봤구나. 금요일날 보고 수요일날 보니까 뭔가 좀 빨리 보는 느낌. 오늘은 일찍 자겠다고요? 밖에 진짜 춥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가을이 짧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벌써 겨울이 온 것만 같은 그런 추위예요. 너무 추워요. 밖에 좀 나가세요, 시공씨. 아니, 집구석에만 있으니까 밖이 추운지 더운지 알 길이 없는 것이지. 사랑한다고요? 저도요. 집안도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평소에는 제가 이불 같은 거 잘 안 덮고 자는데 요즘에는 이불이 없으면 자지를 못해. 새벽에 너무 추워서. 난방도 저희가 틀면은 나오는 그런 난방이 아니라 지역 난방이라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엄마로서 낮에도 가끔 추울 때가 있단 말이야. 냉난방으로. 또 이제 난방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어디서부턴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 전에는 너무 추웠는데 애들이 막 감기를 달고 사는 거야. 너무 속상해. 이제 나오면 뭐하냐고. 감기 걸릴 거 다 걸렸는데 그 애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지? 지역 난방은. 잘 지냈어요, 라우님. 어째 가을이 오지도 않은 듯해 라고 하는데 날씨가 좀 오락가락한 것 같아. 가을 날씨라고 하면 선선한데 선선하다고는 하나 뭔가 낮에는 가끔 좀 많이 덥고. 모의 면접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힐링하다 왔어요. 힐링하다 왔다고요? 뭘 하다 오신 거지? 이번에 한파가 더 일찍 찾아온대요. 진짜? 야단났다. 출근하시는 분들 어떡하면 좋지? 너랑님 안녕하세요. 맞아.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요. 저희 지역은 계속 최악으로 떠가지고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어. 원래 가을이라고 하면 공기가 좀 맑고 하늘이 높고 구름도 뭐 엄청 예쁘게 피어있는 그런 날씨라고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뭐 놀러 다니시는 분들은 엄청 힘드시겠는걸?
출근을 안 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다음 주 시험인데 시험보다 초복일 라디오입니다. 때려주세요. 찰싹 찰싹 가서 공부하렴. 아, 전국이 먼지구덩이에요? 다행히 놀러갈 일이 없다고요? 아, 힐링이 여기뿐이야. 하긴 뭐 저도 어디 놀러갈 일은 없으나 덕분에 드디어 마스크의 계절이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네. 여름에 미세먼지 한참 심할 때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좀 고역이었어. 사실 봄에서 이제 여름 넘어가는 타이밍, 그때 막 마스크 쓰면은 얼굴에 막 화장했는데 땀 차고 인중에 막 땀 차는 거 알지? 그래서 아, 되게 싫다, 날씨가 뭐 있다구냐 했는데 겨울이라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서도 화장하는 여자들은 마스크 쓰는 거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거든. 어제 시험 때문에 1시간 막 1시간밖에 못 잤어. 아, 요즘에 시험 기간이죠. 참 우리 학생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정말. 저는 뭐 이제 시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시험 시즌이 언젠지도 사실 이제 잊어버렸어, 사실은. 엿들은 바로는 아, 지금이 시험 기간이구나 라고 이제 추측만 할 뿐. 쌩얼에 눈화장만 하고 마스크 끼면요, 그 마스크 벗을 때 어떡해요? 초하태연님, 비염 때문에 아, 그 비염이 또 저도 비염이 되게 심하거든요. 비염이 좀 있어서 그 비염 환자들은 진짜 죽고 싶어.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환절기에는. 잘 때도 고생하고요, 깨어있는 시간은 더 고통스럽고요. 비염 어떻게 고쳐요? 계속 막 코를 훌쩍훌쩍 거리고 있는 거야. 이거 뭐 수술로도 고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뭐 어디는 100% 된다 그러고 어디는 뭐 완치가 안 된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문수님 안녕하세요. 비염은 진짜 답이 없어요. 민서님 안녕하세요. 비염 있고 그랬는데 청소 잘하고 해도 좋아지던데. 아, 진짜요? 비염 수술 잘못하면 호피가 주구장창 쏟아져요? 작두콩을 꾸준히 물 대신 먹었더니. 아, 진짜? 작두콩? 메모해야겠다. 안녕하세요, 화진님. 아, 이제 겨울에는 사실 좀 제가 즐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과 하나 있는데, 그 계피랑요,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해드시던 거였는데 이건 좀 자취생이 해먹긴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 그 추울 때는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고, 또 겨울에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배 있잖아요. 배를 하나 사서 안을 다 숟가락으로 도려내서 파먹어. 그 안에다가 꿀이랑 계피랑 넣고 달여먹으면 그렇게 좋거든. 그거 먹어봤니? 배. 코 청소? 아, 나도 음식맛 가끔 잘 안 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결님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나도 비염이 되게 심해서 남들은 간을 막 너 초봉이 이거 안 짜 이러는데 나는 안 짜거든. 애들은 막 짜다고 이거 좀 음식이 짠 거 같다 이러면은 나는 안 짜서 더 자극적으로 먹어. 맛이 안 느껴져서. 엄청 짜게 먹어요, 제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비염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맛이 안 느껴져서 남들보다 좀 자극적인 음식을 되게 좋아해. 계피랑 꿀이랑 넣어서 그거를 달여요. 찐다고 하잖아. 그거를 쪄.
그럼 배가 약간 물처럼 변하거든. 흐물흐물해지면서 그 안에 꿀이랑 그걸 먹으면 정말 좋아. 감기를 좀 달고 사시는 분들한테도 엄청 좋고 또 겨울에 먹으면 더 좋고. 식염수로 코세정이요? 나는 근데 그거 못하겠어. 그거 막 코로 하면은 코로, 그러니까 코를 한쪽에다 이렇게 넣어서 다른 코로 내보내는 거잖아. 그거 못하겠어. 무서워서. 느낌 이상하지 않을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겁이 많아서. 비데를 처음 쓸 때의 느낌이요? 콧물 흐르는 거랑 비슷해요? 식염수 짭짤해서 더 하기 싫은걸? 추하 어서오세요. 그러고 보니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콧물도 빼고 와요? 이비인후과에서 그 콧물도 빼줘? 진짜? 나중에 기회 되면 병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호수로 빼준다고요? 진짜? 유산균을 자기한테 맞는 걸 먹는 것도 괜찮다고 하네요. 유산균. 한의원? 그냥 사는 노님 초하. 그냥 사는 놈. 면역력 때문에. 나도 사실은 요즘 진짜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몸을 슬슬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막 몸을 챙기려고 하니까 버릇이 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요즘에 가끔 매일 챙겨 먹는 건 아니고 맨날 까먹어서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챙겨 먹는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뭐죠? 아로니아. 요게 요즘 주부님들 사이에서 엄청 핫한 아이템이라면서요? 다경님 안녕하세요. 아로니아를 저희 어머니께서 챙겨주셨는데 눈이 되게 안 보이셨는데 이거 꾸준히 챙겨 드시고 나서는 혈액 검사도 하셨는데 혈액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고 눈이 항상 찌릿찌릿 아팠던 게 눈이 되게 건강해지셨대요. 아로니아. 이게 엄청 핫한 거야. 몸 좀 챙기는 사람들한테는 아로니아 하면 무조건 다 아는. 전영아님 초하? 안 먹으면 좀 불안해요, 진짜. 아침에 먹는 약? 아침에 먹는 약이라고 하면 저도 가끔씩 챙겨 먹는 약 중에서는 종합 비타민제랑 그리고 비타민 B 그리고 오메가 그거랑 이제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그거 아로니아 이 정도만 먹는 것 같아. 뭐 더 먹을 게 있나 근데? 근데 사실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는 비타민을 안 먹으면은 안 먹는 대로 또 먹으면 먹는 대로 딱히 막 몸에 변화가 있다는 걸 많이 못 느꼈는데 최근엔 좀 느끼는 것 같아. 비타민을 안 먹다가 먹으면은 기분 탓일 수도 있어.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몸이 좀 달라지는 그런 느낌? 가뿐한 느낌? 홍삼. 그 아로니아 되게 좋대요. 엄청 좋대. 이게
가루라고 하면은 좀 먹는 몸에 좋은 약처럼 생각되는 건 좀 쓰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아로니아가 뭐냐면은 그 약간 포도? 포도 같은, 포도랑 비슷한 그 과일이래요. 그래서 먹으면은 포도랑 비슷한 맛이 나. 좀 시고, 가루인데도 좀 달고, 그래서 먹으면은 거부감 없이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드시면. 또 이거를 요거트에 타서 드시기도 하고,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기도 하고, 저는 귀찮아서 그냥 물에 타서 먹는데, 오미자? 오미자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을 많이 먹어서 비싼 거 좀 싸시네요. 비타민과 오메가는 진짜 오메가는 무조건 그냥 의무적으로 먹고 있어. 살짝 씁쓸하기는 한데 그냥 약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은 막 딱히 막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 거기다 요즘에 몸 좀 챙기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카카오 닙스?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그것도 주부님들 사이에서 탑2로 엄청 유명한 아이템이라고 하더이다. 좋아, 어서오세요. 닙스 맞나요?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 가격이 약간 좀 양은 적은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싸서 순간적인 각성 효과? 진짜요? 단맛 없는 초콜릿 맛? 어떤 사람이 그러기를 그게 다이어트에도 약간 효과가 있대요. 근데 제가 또 다이어트 하면 항상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먹을 것을 줄이고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겠지만 그걸 알면 제가 살이 쪘겠습니까? 항상 게으르니까 이제 그런 보조제가 있다면 항상 눈여겨보고는 하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자주 먹기에는. 관심만 있다 이거야. 로니 분말?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로니 분말? 찾아봐야지. 로니 분말. 로니 하니까 짜짜로니가 나와. 뭐야 이게. 로니 분말? 이게 뭐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시네요. 나는 정말 모르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 그냥 먹는 거라고 한다면 예전에 진짜 막 귀찮아서 원래는 비타민제도 하나만 먹었었어. 종합 비타민제. 그 너무나 유명한 그 센투륨. 딱 그것만 챙겨 먹던 사람이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네요. 부모님이 많이 챙겨주시나 보군요. 어쨌든 날이 좀 많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또 꾸준히 잘 챙겨야지 나중에 효능이 오니까 저처럼 걸러서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꾸준히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귀리 다이어트? 비타민보다 과일 아침에 먹는 게 좋대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인정을 하는데 나는 혼자 살다 보니까 과일 챙겨 먹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과일을 소량으로 파는 게 거의 없잖아. 또 먹다 보면은 이게 또 과일이 저 혼자만 먹다 보니까 금방 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과일이 정말 먹고 싶어 사실은. 근데 뭐 소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었다 치고 버릴 수도 없고. 또 과일 비싸잖아. 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배달 음식 한 번 안 시켜 먹으면은 사 먹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과일이랑 배달 음식이랑 같은 가격으로 쳐지지가 않는. 세척 과일? 아 진짜요? 그런 것도 팔아? 아침에 무기질이랑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게 효과적이래요. 고락파당님 하이. 어떻게도 혼자 사는 것은 손해인가 봅니다. 원구아님 안녕하세요. 씁쓸하네요. 자, 오늘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초코붕어빵을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유튜브 다시 보기로 올리고 있으니까 이거 꼭 유의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읽은 건 나갈게요. 중복되는 것들. 아, 이거는 본인 사연은 아니고 어디서 퍼온 건가 봐. 너무 웃겨서 나한테 보내줬대. 제식인인데 편의점에서 연실을 팔어? 진짜요? 편의점에서 연실을 사. 그거 사실 단감인데 하도 안 팔려서 연시된 거 아니야? 홍시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제목, 제가 동생한테 너무 착하게 해줘서 이젠 내용, 제가 동생한테 너무 착하게 해줘서 이젠 혼내려고 해도 아주 그냥 저를 개 젖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동생이 괄호 열고 여자 중1 괄호 닫고 저를 괄호 열고 남자 중3 괄호 닫고 대하는 말투랑 행동이 진짜 너무 싸가지가 없고 대가리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것 같은데, 저 패는 거 말고 말빨로 바르는 법이나 참교육시켜서 정신 차리게 하는 법은 없을까요? 계속 이래 가다가 암 걸려 뒤질 것 같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뭐야 이게. 채택률이, 지식인 답변 채택률이 또 67%래. 아, 맨날 사 먹어요, 연시를. 제가 몰랐네요. 난 편의점에서 과일을 사 먹어본 적이 바나나밖에 없었거든. 해시태그 훈육, 참교육, 김치련, 뭐야? 조지는 법. 해시태그 봐라. 어쨌든 본인 글쓴이가 남자 중3이고 동생이 여자 중1인데 동생이 아주 자기를 맘먹는데요. 근데 저 패는 거 말고 말빨로 교육을 시켜서 정신 차리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오빠로 치면 되게 착한 거 아니야? 아, 왜냐면은 내 주위에 이제 오빠 가진 애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이 없겠지. 왜냐면 늘 맞고 컸으니까. 내 주위에 여자애들은 오빠가 있으면 죄다 맞고 컸어. 딱 한 명 빼고. 걔는 좀, 그러니까 내 친구는 아니고 걔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애였는데 오빠가 너무 스윗한 거야. 참고로 우리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사는 애였거든. 그래서 나도 자주 봤는데 오빠라고 하면 일반적인 이미지라고 하면 동생한테 심부름 시키고 동생 좁히고 동생한테 욕하고 동생 때리고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 오빠는 남자친구 같았어. 엄청 막 학교 갈 때도 같이 이제 가고 학교에서 이제 돌아올 때도 기다렸다가 동생을 굳이 기다렸다가
같이 오고 뭐 둘이 손잡고 다니는 일도 있었고 근데 되게 거북스럽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여자애도 되게 예뻤고 오빠도 되게 잘생겼었어. 아니 1살 차인가? 2살 차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이거 또 외모지상주의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얼굴이 솔직히 좀 별로면은 저 새끼들 미쳤네? 라는 시선이 오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둘 다 비주얼이 엄청 후덜덜했어. 그래서 그 덕분에 많은 떡밥을 투척을 하였지. 사귀냐? 사귀지 않느냐? 사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암암리에 그들 모르게 물론 당사자들은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나빴겠지 당연히. 근데 몰랐다는 가정하에 그걸 지켜보는 제3자 타인들은 엄청난 판타지를 꿈꾸곤 했어. 오빠가 너무 잘생겼는데 매너도 좋고 소스윗하고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를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또 오빠가 여자친구가 또 없었어. 인기가 엄청 많을 상이었어. 얼굴이 약간 좀 아이돌 같은 느낌? 근데 여자친구도 딱히 만들지도 않고 맨날 동생만 챙기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지만 이제 암암리에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도 굉장히 오빠가 갖고 싶었지. 근데 이제 내 DNA로 오빠를 갖는다고 하면 일단 외모에서는 이제 좀 거시기한 만약에 오빠가 있는다고 하면 진짜 피지컬 개쩌는 오빠가 있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저 패듯이 이제 맞고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친해서 임자 생기면 어떡하려고. 쌌다. 초봉님 안녕하세요. 그래 오태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받을게요. 부스 사는데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즈님. 2016년 동영상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제목의 동영상을 자주 잠들기 전에 듣는데 영상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좋아서 현재 무의미한 삶이 저에게 그래도 그나마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많이 부족하지만 학원도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유기현님 도움이 됐다니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도 그 책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거의 뭐 한 3년 전에 올린 건데 그걸 감사합니다. 못 가진 자들의 삐뚤어진 상상. 알고 보니 피가 섞이지 않은 오빠. 너무 좋다. 뒤에서 엄청 싸웠을지도 몰라요. 쇼인도 남매. 호출 들었어요. 우리 단장님 다녀오세요. 노래 부른 거 너무 길잖아. 그거 다시 보기로 올라갔어요? 자른다고 잘랐는데 내가 놓친 게 있었나봐. 그래도 오빠가 착하네. 좁히는 거 말고 말로써 타이를 수 있는 방법을 지식인을 굳이 물어보는 거 보니까 착해. 내가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일단 주먹으로 먼저 대화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착하네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양다일님의 고백 듣고 오겠습니다. 양다일님의 고백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나 이거 오늘 처음 듣는데 노래 되게 좋다. 태우님 안녕하세요. 노래 좋죠? 제가 항상 방송 전에 오늘은 무슨 노래를 틀어드릴까 하고 이제 선곡을 막 하는데 이 노래를 아까 처음 들었거든?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도 너무 좋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네요. 노래 좋아요. 초록이님 안녕하세요. 자, 카톡 오픈 채팅에 초코붕어빵 치시면 사연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남몰래 하고 싶은 말씀이라던가 하시고 싶은 말씀, 고민 같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우리 나래님도 처음 들었어요.
훅 빠져들어서 멍하게 입 벌리면서 그대로 멈춰서 들었어요. 저도 그 기분 알죠? 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생방송에 계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익명입니다.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지하철에서 어린 중학생이 몰래 카메라를 찍는 걸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남학생 한 명이 은근히 그 여성분 뒤로 밀착하는 걸 봤습니다. 여성분 뒤에 밀착해서 카메라를 찍었다고? 왜 굳이 자리도 많은데 붙지? 하고 힐끗 보고 있는데 학생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지갑형이었던 케이스로 액정 부분을 덮고 여성분 치마 쪽으로 휴대폰을 밀어넣더라고요. 여기까진 확신이 안 서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성분이 허벅지 중간 정도 오는 짧은 A라인 치마셨는데 점점 치마에 휴대폰이 가까워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일단 남자분이 여자 A라인 치마라는 것도 알아? 신기하다. 난 남자가 그런 거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다 아나봐. 그러더니 학생이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그러니까 L라인 잘 모르지. H라인은 아는데 A라인은 몰라.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생이 제가 보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휴대폰을 다시 뒤로 빼고 만지작거리다가 제 앞으로 와서 휴대폰을 수직으로 세우더니 다시 여성분 뒤로 가길래 계속 학생을 보면서 웃었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빈자리로 가서 앉더라고요. 여성분이 마침 내리려고 준비하시길래 학생 앞으로 가서 웃으면서 교복을 봤습니다.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 저희 형이 졸업한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봐두고 마침 저도 내릴 정류장이어서 학생 앞에서 말 안 해도 알죠? 봤어요. 어리다고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그 여성분과 함께 내렸습니다. 가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괜히 더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되게 착잡한 기분이었네요. 차라리 말씀드렸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건 좀 어렵다. 그 계단 못 올라가는 치마가 A라인 치마 아니냐고? A라인 치마 있어. 남자분들은 모르시는구나. A라인 치마가 뭐냐면은 내가 보여줄게. 여자분들은 A라인이라고 하면 다 알아. 퍼지는 거. 살짝 그러니까 밑에가 퍼지는 거. H는 쫙 달라붙는 이제 흔히 말하는 오피스 룩이라고 하잖아요. A라인 치마는 약간 교복 치마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게 엉덩이서부터 이렇게 점점 퍼져. 종아리까지. 주름 치마는 이제 뭐 플랫스커트라고 하는데 A라인 치마는 좀 다릅니다. 이거 보면 아실걸요? 그 남자분들 생각보다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모를 만도 하지만 A라인 스커트 내가 보여줄게요. 여기 있다. 이 여자분 되게 예쁘다. 자괴감 들어. 보여주라고 검색을 했는데 모델분이 너무 예쁘시네? 완전 자괴감 들어.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어렵다. 함부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당사자라면은 말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모르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나는 그 학생이 핸드폰을 내 눈으로 일단 확인을 해봤었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불안해서.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의를 줘서 뭐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는 하나 어쨌든 내가 당사자니까 그 안에 사진이 찍혔을지 안 찍혔을지 그거 알게 뭐야. 뚱뜨야. 근데 또 법적으로 치면은 내가 그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권한은 또 없지. 그렇다고는 알고 있는데 좀 어렵다. 이거를 말을 해줬어야 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주의를 주고 갔었어야 했는 건지 사실 뭐가 맞는지 나도 잘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만약 여자분이라면 알고는 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왜냐면 다음부터 더 조심할 거 아니야. 남자가 그렇게 딱 붙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경계를 좀 하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진짜 대담하다.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신기하네. 나 중학생 때라고 하면은 완전 애기였는데 애기. 거의 뭐 중학생 때 뭐 하고 놀았어 하면은 부루마블 하고 놀았어 라는 그런 느낌? 요즘에 학생들이 안 잡혀간다고 더 할걸. 그 뭐 촉법소년? 나도 이런 용어를 잘 몰랐는데 드라마 라이프 보고 알았어. 그런 소년들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뭐 나 대신 이것 좀 해달라 하는 일이 되게 많다면서요, 범죄가. 유튜브 갑자기 댓글이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저는 친한 여자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에스컬레이터에도 일부러 뒤에 서는데 매너가 되게 좋으시네요. 근데 일개 남자분들은 다 남자분들을 싸잡아서 말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 어떤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을 봤어. 약간 좀 등치가 있고 좀 몸이 약간 좀 살집이 있는 여자분이셨는데 치마를 입고 핸드백으로 이제 엉덩이 쪽 치마 안이 안 보이게 이렇게 가리고 가시는 걸 봤는데 그걸 또 비웃으시는 남자분들이 계신 거야. 나 왠지 오버랩 되는 거 있지? 내가 치마 입고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날 또 비웃으려나? 그런 느낌. 이제는 뚱뚱하거나 통통하거나 살집이 있으면 치마 입고 엉덩이도 못 가리는구나 이러면서 진짜 별로다. 이건 뭐 남자뿐만 아니라 뭐 일개 여자분들도 분명히 나쁜 댓글 다신 분들도 계시겠죠. 남녀를 떠나서. 왜 그러는 건지 진짜. 해리포터요? 술집 가서 술 먹고 계산해달라 그러면 나 미성년자인데 받을 거야 하면서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 내놓으라고. 그거를 비슷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아르바이트생이 21살이었나 22살이었나 그랬는데 이제 미성년자가 담배인가 술인가 사러 왔는데 미성년자인 것 같아서 신분증 검사하니까 미성년자라면 신분증이 없다. 그러면 팔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복을 했다라는 뭐 6명의 청소년들이 그 아르바이트 한 면을 뭐 폭행을 가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거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통두야. 왜냐면은 사실 성인분들은 법이 무서워서 안 하는 것 뿐이거든. 법이 무서워서. 누구는 뭐 승질 없는 줄 아나? 누구는 뭐 주먹 못 쓰는 줄 아나? 다 할 줄 아는데 법이 무서워서. 근데 걔네는 일단 뭐 제가 나이를 자세히 못 봤지만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진짜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어르신분들이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은 뭐 훈수질하는 것도 딱 썩히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예 하고 이제 뭐 그냥 끄는 척이라도 했다면 요즘에 뭐 어르신분들께서 이제 뭐 담배 꺼라 이러면은 야 네가 뭔데 담배를 꺼라 말아 하면서 이제 담배빵을 확 조져버리는 그런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시대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인식 자체가 예전에는 약간 좀 청소년은 훈계해서 어른들이 잘 잡아가자라는 그런 꼰대식 마인드였다면 요즘에는 그냥 알아서 피하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음주운전 맞아 그런 상황도 있었지. 무서워. 고등학생한테 질 것 같아서 못 덤빈다고요? 근데 요즘 애들이 발육이 엄청 좋아. 발육이 엄청 좋아서 키도 크고 일단 체급이 안 돼. 왜 이렇게 키가 큰 거예요? 고기를 잘 먹고 커서 그런가? 맞아. 선생님들도 애들한테 맞아. 근데 솔직히 예전에는 그 선생님들이 약간 좀 교육의 일부분이다라고 하시면서 많이 팼잖아. 뒷산에서 좋은 짝대기 하나 구해와가지고 오늘은 요 놈으로 팰까? 아니면 요 놈으로 팰까? 이러면서 막 골라 잡으면서 오늘의 스트레스는 학생들한테 푼다.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뭐 난리 나죠. 일단 휴대폰 뭐 반납을 한다고는 하나 휴대폰이 한 개가 아니라 하나 더 만드는 애들이 많대요. 듣기로는 정신봉 뭐 휴대폰을 반납하세요 그러면은 반납은 일단 하되 휴대폰이 하나 더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야.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걸로 찍고 협박하고. 강목에 청테이프. 와 진짜 부모님들이 다 연락와서 하긴 요즘에 맞벌이가 그렇죠. 단소살인마. 단소로 용호난무. 저희는 여자애들도 엄청 맞았어요. 참고로 저도 귀싸대기는 기본으로 맞았던 것 같아. 저는 외동딸인데 그렇게 귀하다는 외동딸, 외동아들은 웬만하면 잘 안 맞잖아. 물론 모든 자식들이 다 귀해서 잘 안 맞지만 귀싸대기를 어디 가서 맞아본 적이 없어. 아무리 맞아도 귀싸대기는 안 맞아봤거든. 귀싸대기를 맞으니까 정신이 확 드는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이 또 체육 선생님이라 힘이 장난이 아닌 거지. 어떤 애는 귀싸대기를 잘못 맞고 청력을 잃었어. 그때 학교가 발칵 뒤집혔잖아. 아니 왜 싸대기를 맞았냐면 제가 그때 체력 측정을 하는 날이었는데 달리기에서 체력 측정하잖아. 장거리 달리기 뭐 운동장 뭐 10바퀴 돌아라 20바퀴 돌아라 이래서 뭐 거기서 이제 점수 이제 매기잖아. 근데 내가 친구가 그걸 빠졌어. 친구가 야 이거 진짜 하기 싫다. 이거 더운 날 땀 흘리면서 우리가 이딴 걸 왜 해야 돼? 하면서 그걸 빠져버린 거지. 근데 평소 같으면은 그걸 딱히 출석 체크를 안 할 텐데 하필 그날은 재수가 없게 출석 체크를 한 거야. 그래서 시원하게 귀싸대기 맞으니까 정신 번쩍 들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지.
살생부 저희 치부책에 하나 적어놨습니다. 저도. 뭐 어찌됐든 간에 기사 같은 거를 읽어보면 학생분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일개 정신 나간 학생분들이 선생님을 좀 많이 때리고 나는 선생이 아무리 뭐 교권을 잃었다고는 하나 선생님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애들 보는 앞에서 팰 줄은 몰랐어. 그게 사실은 선생님이라는 지위도 있거니와 그 수많은 한 반에 뭐 한 30명은 될 거 아니야. 30명 앞에서 새파랗게 어린 놈들 앞에서 새파랗게 어린 놈한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가 엄청 강할 것 같거든, 사실은. 나 같으면은 다시는 교탁 앞에 서질 못할 것 같아. 무서워서. 더군다나 여자 선생님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 남자분들도 당연히 무섭겠지만 요즘 애들이 또 힘이 좀 세냐고. 고등학교 때 소뚜껑 손난로 깨는 선생님 계셔서 교내가 아주 평화로웠대. 아니 근데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맞고 큰 게 그러니까 어딜 때리느냐 어느 정도의 강도느냐에 따라서 좀 말이 좀 갈리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 맞고 자라면은 다시는 그 행동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 자고로 말을 안 들으면 패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라는 마인드가 아예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맞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걸 겪어본 세대로서 말을 하자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더라 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좀 엄한 건지 애들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사병에 쓰러져서 애가 이제 운동장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 전교생 앞에서. 그러면은 막 얼른 빨리 양호실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선생님들도 또 누구 쓰러졌니? 냅둬? 그런 느낌.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아예 맞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정당화하자는 건 아닌데 일부 저한테는 도움이 좀 됐어요, 사실은. 맞기 싫어서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사병에 쓰러진 애들 나도 사실 부러워했어. 아, 나도 쓰러져서 빨리 이 지옥 같은 데를 벗어나고 싶다 이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쓰러지니? 나는 왜 이렇게 튼튼한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연기라도 할 걸 그랬어. 그걸 내가 왜 땡볕에서 그거를 그러고 앉아있었나. 어쨌든 이 얘기가 왜 여기까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사연이 많이 왔네요. 옛날이나 못된 선생님들은 똑같아요. 연기하기엔 혈색이 너무 좋아. 아 근데 우리 학교에 정말 믿기 힘들 정도는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어. 저희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한 분이 와이프가 저희 학교 졸업생이었어요. 졸업생.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게 하필 우리 학교 졸업생. 그래서 잘 살다가 이혼을 하셨는데 나중에 또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학교 학생인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지금 그때는 솔직히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순진해서 그런 건지 관심이 없었어.
없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좀 소름 돋아. 그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야 대체. 그리고 왜 하필 우리 학교 애들만 자꾸 만나는 거지? 나는 그 선생님 잘생겼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 선생님이 난 되게 싫었어. 맨날 아침에 학교 등교하면은 이제 학교 규칙 같은 거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거지만 나 맨날 나만 걸렸었거든. 추잡하대. 맨날 나만 갖고 그러는 거야. 초봉이 이리 와. 까딱까딱 손가락질랑 아씨 나 또 걸렸네 이러면서 막 가서 괜히 한 대 또 맞고 아침에 이거 엎드려 뻗쳐 그러면은 여자애가 교복입고 앞에서 엎드려 뻗쳐 하면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그 운동장에 또 엎드려 뻗쳐 하면은 이거 손바닥에 모래알갱이 박혀가지고 손바닥 엄청 아프단 말이야. 근데 뭐만 하면 나한테만 계속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 선생님이 되게 싫었는데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2번이나 좀 소름 돋아 사실은. 나한테 관심 있었던 건 아니겠지? 왜 좋아하는 여학생 괴롭히듯이? 찜당했대. 초등학교 때 비 온다고 노래 틀고 아무 이유 없이 애들 때리던 선생 생각나네요. 미친놈이네 아주. 사이코패스 아니야? 비 온다고 노래 틀고 아무 이유 없이 때리던 선생 이거 우울증 아니에요 그거는? 미쳤네. 아니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각 학교마다 미친 연놈이 한 명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최소 2명. 대체 그런 느낌인 건가? 군대에 미친놈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든다고 하잖아. 각 지역에 미친놈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근데 거기도 그런 건가? 그런 건가? 휘파람 불면서 갑자기 4번 나와 이러더니 막 때렸대. 진짜 미쳤네. 아, 원조교재는 아니고 졸업생. 그러니까 성인이긴 성인인데. 찝찝하네요. 그 생각하니까 또.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이언티 신곡이죠. 멋지게 인사하는 법 듣고 오겠습니다. 자이언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뭐 들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늘 들었지만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되게 멋쩍지 않니? 멋쩍다는 말을 웬만하면 잘 쓰지 않는데 이 노래 듣고 나서 가사를 찬찬히 막 들으면서 듣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한 번쯤은 행동해 봤을 법한 멋쩍음.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없으시겠죠? 좋아, 시험 공부하고 지금 왔어요. 아, 요즘에 진짜 시험 시즌이긴 한가 봐요. 생각보다 다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주시는 것만 같아서 뿌듯합니다. 인생을 포기하신 분들이 없으시니까. 사실 너무 열심히 사시면 뒤에 있는 후발주자들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좀 그렇기는 한데 뭐 어쨌든 열심히 사시니까 보기는 뭐 좋네요. 근데 이제 힘들 때는 언제든 포기하셔도 되니까 네, 이제 밑에서 밟고 올라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언제든 힘드시면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엄청 열심히 한다? 엄청 열심히 할 거야. 자, 저번에요. 수술 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간다고 했던 사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 꼽다뇨. 제가 언제 꼽을 줬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다는 말씀이었죠. 근데 언제든 힘들면 포기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도망갈 구석이 있으면 사람이 마음에 숨통이 트여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언제든 여러분들 도망칠 군형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분께서 사연을 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술하신다 그랬잖아요. 여자친구를 다시 뭐 만나기 위해서 1년 후에 찾아가기로 했는데 수술을 그동안 하시기로 했다던 그분이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유도 선수셨나봐요. 읽어볼게요. 어렸을 때 유소년 대표로 발탁받고 국가대표 데뷔를 준비하다가 부상으로 인해 그만둔 케이스입니다. 아 진짜 유도 선수면은 나는 참 좋은데 그 후 유학을 갔다 와서 연구원이 되고 사내연애를 했었던 거죠. 진짜 침 나오는 소리 들렸어요? 저번 주 주말에 갑자기 전 여자친구한테 모든 SNS가 언팔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여사친들이 또 여사친들이 많은 거 보니까 또 한 외모 하시나봐요?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인생에서 널 아예 지운 거라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말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련으로 못 나가고 있던 채팅방도 채팅방까지 가지고 있었구나. 순정남이네. 편지랑 선물도 전부 정리했습니다. 여전히 좋아하지만 존재를 부정당했으니 더 이상 미련 가지는 게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잘했다고 너 좋다고 하던 다른 애들이랑 잘해봐라. 어머 또 좋다고 하는 여자가 또 있었나봐. 궁금하다. 왜요? 나 또 추잡했어요? 라고 하는데 또 이성한테 진짜 사랑을 주고 존재를 부정당할 것만 같아서 겁나네요. 이성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왜 애매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이성이 이성한테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근데 이성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쪽 길로 이제 가시는 거죠. 사실 옆으로 가시는, 새서 가시는 분들을 지켜보는 그 맛도 쏠쏠하기는 해. 어차피 뺏길 거라면 여자한테 뺏기는 것보다 남자한테 뺏기는 게 사실 더 좋아. 마음 편해. 수술은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이 1차 수술이고 아마 완치는 내년 6월 정도네요. 어우, 이번 주 토요일에 수술하신대요. 수술 기간에도 초봉님 방송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실 한쪽에 못 있는다고 한다면 다른 한쪽에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게 매너이고 예의인 것 같기는 해. 어장치는 기분으로 얘가 아직도 나 좋아하네? 그러던지 말던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한때 사귀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센치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다리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이아몬드님께서 안 갈 거예요. 방금 보내주신 우리 한때 유도 선수였던 그분이시래요. 여사친도 많고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었던. 감사합니다. 정말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추잡하다 진짜. 초붕아. 그쪽 길은 안 가신다니까 이제. 네. 살짝씩 회로 돌아가기 시작하셨나요?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더 이상의 소설은 시나리오는 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하 어서오세요. 2만원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풍님 주짓수 선수는 어때요? 너무 좋은데? 나는 운동하는 남자 되게 좋아해. 어쨌든
좋아했던 남자라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정리는 좀 해줄 필요도 있어.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도 언팔하고 뭐 그걸로 정리가 되신다면 다행이겠지만 뭐 연락을 해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던가 여지를 주질 않는 거지. 상대방이 어느 정도 그렇게 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 그래도 한때나마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헤어지긴 했지만 나 때문에 정말 힘들다면 그로 인해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이 마음이 찝찝하겠습니까? e스포츠 선수요? 아 진짜 추잡해. 클라이밍이요? 좋죠. 어쨌든 간에 그 정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 지금은 물론 그럴 여유가 안 되실 거라는 거는 뻔히 알지만 언젠가는 정말 우리 그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정말 좋은 인연이 나타나시겠죠.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때쯤이면은 아마 예전 과거 일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일이 있었었지? 라고 하면서 현재 정말 충실하면서 정말 멋진 사랑을 하실 날이 분명히 오실 테니까 수술 꼭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꼭 완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또 후기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라봉님 어서오세요. 제로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방송을 한번 해봤어요. 원래는 수요일 투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수요일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금요일에 항상 이제 제가 시간이 나서 금요일만 쭉 고수하다가 드디어 수요일날 켰네요. 여유가 된다면 초붕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뭔데 저한테 기회를 줘라 말아요. 네? 여러분들 제 연애는 제가 알아서 물론 알아서 못할 수도 잘할 수도 이거는 뭐 제 앞가림이기는 한데 자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사연이긴 한데 얜 여자친구가 보고 싶네요. 같은 업종이라서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엑스 걸프렌드를 같은 업종이라 종종 만난대.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째네요. 그동안 싸우고 헤어지고 연락도 끊고 수도 없이 반복했었고 이제는 자기는 아무 미련 아니니 정말 아무 감정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면. 근데 본인은 이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여자 만나다가 얘 전화 한 통이면 헤어지고 막 그랬대. 야 이거는 주변에 답장 넣으라는 것도 알면서 조언도 많이 구했지만 결국 얘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대체 어떤 마력을 가진 여자이길래 나 같은 여잔가? 어떤 여자이길래 이렇게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던 와중에 얘 전화 한 통이면 야 헤어져! 나 지금 만나래 있거든? 하면서 바로 헤어질 수 있는 거지. 우리 나래님이 멋진 말씀 해주셨네요.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고. 수술부터 잘하세요. 파이팅. 멋진 말이야. 그냥 이쁨. 내가 이쁘다고요? 시공님? 근데 이거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같은 업종이라 이건 뭐 이거 남녀 사이에 내가 뭐라고 해줄 말은 없지만 친구 관계부터 정리하는 게 어떨까? 만약에 그 여자분이 진짜 우리는 더 이상 연애 한번 해봤고 두 번째 연애 관계로 진전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렇게까지 힘든데 같은 업종에서 어차피 볼 거라면 그냥 사무적인 관계로만 남되 친구라는 그 관계를 끊는 게 답인 것 같아.
어차피 계속 볼 수밖에 없다면 뭐 최대한 정말 딱딱하게 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는 본인 포함해서 본인이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한테도 엄청난 민폐야. 그 사람들은 무슨 죄야? 그 사람들은 뭐 가벼운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좋아하니까 사귀는 거잖아. 근데 어느 순간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이 여자친구, 그 전 여자친구 때문에 현재 여자친구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에리님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마음을 잘 추스려야 하는 게 답인 것 같아. 여자한테 좀 진득이 말해서 나 솔직히 너 아직도 되게 좋아하는데 너만 보면은 사실 또 손도 한번 쓱 잡아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하다. 근데 너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우리 어차피 계속 일적으로도 만나야 한다면 사적으로는 보지 말자. 솔직히 너는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하는 행동 전부가 이제 친구로서라고는 하나 여지를 주는 것만 같아도 좀 불편하다. 불편하니까 앞으로 사무적인 일로만 만나자 하면서 주변 관계 정리를 좀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쓰리디 말고 2D로 가시면 사람 따위 눈에도 안 찹니다. 내가 그러잖아. 얘들아. 니들 내가 요즘에 환장하는 웹툰이 뭔 줄 알아? 덕후의 여자라는 웹툰인데 내가 진짜 주인공 남자 이름이 오덕후야. 덕후씨. 우리 덕후씨야. 이게 이름도 너무 귀엽지 않니? 덕후씨? 어쨌든 오덕후씨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덕후씨는 일단 잘 안 씻어. 일주일에 한 번 샤워를 하고 하루 만에 전현무씨처럼 수염이 엄청나게 빨리 자라고 어쨌든 그런 남자. 잘 씻지도 않고 옷도 잘 안 갈아입고 옷도 맨날 속옷도 삼각 팬티 입는데 팬티가 막 유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막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 어쨌든 되게 유명한 덕후라고 불리우는 게임 개발자인데 이 남자가 그런 남자이지만 한번 샤워를 하고 면도를 싹 하잖아? 그럼 엄청나게 멋진 남자로 변해. 근데 매일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데 몸은 또 왜 이렇게 좋아? 알고 보니 과거에 주짓수를 했었대. 아니야. 오맹달 씨 같은 그런 후덕한 매력이 아니라 이 오덕후 씨는 진짜 잘생겼어. 아니 근데 내가 보여줄 수가 없네. 이 웹툰이랑. 나 이거 카카오 페이지에서 내가 웬만하면 캐시 결제를 진짜 안 하거든? 근데 캐시 결제까지 해가지고 꼬박꼬박 내 돈을 헌금 바치듯이 바치고 있는 그런 웹툰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 여러분들 진짜 턱 변화가기 싫으면 본인 이야기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덕후씨 자꾸 명예 실축시키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주먹 쥐고 있거든요.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덕후씨 어쨌든 얘기가 좀 샜는데 그 주변 저 거시기 잘 하시고 빨리 그 옛사랑 잊으시고 새로운 사랑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그 옛날 그 사람한테 그 미련이 남는 게 참 힘든 건데 극강의 이상형을 웹툰에 찾았나? 진짜 제가 정말 18일 이제 내일이면 웹툰이 뜨겠네요. 새로운 에피소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폴바셋은 이번 주 주말에 갑니다. 주말에 친구랑 꼭 갔다 오겠습니다. 라움님 갈 시간이 정말 없었네요. 폴바셋 가려면은 일단 버스 타고 가야 돼. 버스를 타고 걸어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폴바셋은 주말에 제가 꼭 갔다 와서 다음 주에 후기 꼭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1학년 여자입니다. 저는 평소 소극적이고 낯가림이 심해서 식당에서 주문도 혼자 못하고 병원도 혼자 못 가는 성격입니다. 그냥 아프면 알아눕거나 집에 있는 약을 먹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니 발표를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남들 앞에 나서서 해야 할 일이 늘고 있습니다. 아, 발표 하실 때는 진짜 좀 난감하시겠다. 꽈탑이라 교수님을 만나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매번 누굴 만날 때마다 상대방이 제 목소리를 못 듣거나 못 알아들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평소에 목소리가 작다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현재 교정 중이라 발음까지 셉니다. 평소 선생님들로부터 어휘력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지만 막상 제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말을 잘했는데 요즘은 자신감마저 잃고 친한 사람이랑 말할 때도 문장의 끝이 잘 맺어지지 않거나 횡설수설합니다. 부모님께선 넌 대학생이나 돼서 말을 왜 그리 못하냐?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 부모님이 되게 잘못하셨다. 아니, 자기 자식한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지는 못할 망정 못하는 그 단점을 콕 집어가지고 넌 대학생이나 돼서 말을 왜 그리 못하냐면서 자존감을 깎아먹으면 그게 좋은 부모인가? 물론 남의 부모님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거 되게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좀 다르게 얘기를 해도 될 것을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더 위축이 될 수가 있거든, 사람이. 오히려 좀 다독여주고 잘한다 해주면은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면은 오기를 부려서라도 악에 받쳐서라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못한다 하면은 오히려 몸이 위축되고 아, 내가 진짜 못하는 건가? 하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말을 할 때 진짜 부모님 말처럼 말을 잘 못하나? 혹시 이 사람이 날 좀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이상하다고 좀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머리에 이제 뇌리에 박혀서 더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특히나 부모님한테 그 소리를 들으면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크게 다가와. 이건 좀 내가 봐도 좀 되게 상처됐을 것 같아. 특히나 본인이 컴플렉스를 평소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소리까지 하신다면 근데 교정 중이라서 발음까지 세신다고 하니까 뭐 교정 중이라서는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는 뭐 지금이야 방송을 하고 있고 예전부터 말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기도 하지만 이건 진짜 마음의 병이라고밖에 못해. 저도 좀 우울증이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 만나기 싫고 좀 밖에 나가기 싫고 그럴 때면은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기가 되게 싫을 때가 있어. 혼자 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말을 아무리 청선유수를 잘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제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저도 예전에 배달 어플이 아닌 전화로 하는 배달 있잖아요. 배달 주문을 진짜 못했어. 종이에 써서 있었어. 이게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횡설수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이에 써서 이게 막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 보면은 되게 웃기려고 하는 말 같잖아. 근데 당사자들은 진짜 그렇다? 그 컴퓨터 메모장에다가
뭐 어디 몇 동 몇 호인데 뭐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갖다 주세요. 이거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 서브웨이 같은 데에서 보면은 서브웨이에서 주문하다가 울다가 뛰쳐나왔다라는 분들이 있잖아. 그게 아예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 나는 사실.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그런 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야. 부모님도 처음이라 자식이 부족해 보이면 급한 마음에 말이 헛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래. 그거는 그렇지.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나중에 이제 제가 딱히 막 노력을 해서 나아진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고쳐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좀 여유가 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로 돌아오기는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 문제인 것 같아. 못한다 생각을 하면 진짜 못하게 되거든. 다 그런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또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은영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너무 의식하지 마. 내가 말을 더듬는지 안 더듬는지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해. 자기가 거기에 너무 의식을 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좀 남들이 들을 때 좀 괜찮을까? 라고 의식하면은 더 혀가 꼬이고 안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붕붕 꼬마님 안녕하세요. 옛날 생각난다 진짜. 나도 식당에서 주문 잘 못했었어. 예전에는 맨날 야 이거 좀 시켜줘 막 그랬었거든. 막 반찬 같은 것도 야 이거 반찬 더 먹고 싶은데 좀 갖다 달라 그러면 안 될까 이러면서 친한 사람한테 엄청 그랬었지. 그래서는 안 됐지만 말 더듬는 것도 그렇지만 얼굴 빨개지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예요. 귀여운데? 귀엽겠는데 그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말을 하자면 나는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단점이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가진 나의 색깔이다. 그것도 얼마나 귀여워. 복숭아처럼 불그스름하게 물들어서는. 그게 나는 옆에 만약에 이성적으로 본다면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제 취향인데 번호 좀 미쳐. 아니 내가 지금 이 시샵이 남자친구를 구인 중인데 어디서 내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 초봉님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요. 나도 가끔 얼굴 빨개져. 방금 같은 상황 있으면은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얼굴 시뻘개져 진짜. 열이 받으니까. 아니 내 번호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면서 저렇게 아주 그냥. 누나 술 먹을 때 말고 안 빨개지잖아요. 나 술 먹을 때는 잘 안 빨개져. 은돈이님 안녕하세요. 하나는 무서운 사연이라 오늘은 무서운 사연을 읽지 않겠지만 감자씨 사연은 주말에 다음 친구랑 라이브 맛있게 때 읽을게요. 드시고 무서운 오세요. 거는 오늘 저는 무서운 거 오늘 읽지 않겠어. 약속이 있어서 이만 후. 우리 라봉봉오빵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꾸준히 도내하시는 분이야 정말. 라봉님 사랑해요. 근데 벌써 나가신다고요? 지금 일이 있다는 건 여자친구밖에 없는데. 또 시나리오 또 이거 슬슬 이거 또 생각날라 그러네. 밤일이요? 어떻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정말
무슨 일일까? 밤에 하는 일이 궁금하네. 간마저 건장하시대. 아니에요. 나 되게 간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모여도 엄청 피곤해. 택배 상하차요? 아, 남자예요? 이 남자끼리 또 이거 술집에서 한 잔 또 하고 응? 근데 또 저기 나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배웠잖아요. 헌팅 포차 막 그런 데 가는 거 아니겠죠? 나는 사실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 사실 입국 컷 당할까봐 안 가본 것도 있고 같이 갈 사람도 없고 헌팅 포차 지금 그거 뭐지? 초록색 그 뭐 신호등 같은 거 누르면은 헌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막 우르르 와가지고 꿈에서나 듣던 글로만 듣던 헌팅 포차. 어쨌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헌팅 포차 부럽습니다. 동성끼리만 가서 내기해서 잠 받아오게 하면 재밌어요. 아니 그거는 인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 진짜 인싸시네. 아 왜냐면은 동성들끼리 가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 흔히 말하는 뭐 번호를 받아오기 그런 거 있잖아. 2번이 몇 단이냐고요? 달그락 다녀오시게 라봉님. 그런 거 있잖아. 뭐 진 사람이 번호 따오기, 뭐 진 사람이 뭐 사귀고 어떤 여자한테 고백해서 뭐 사귀고 오기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 저도 인터넷에서 많이 봤는데 그런 거 대부분 이제 하실 때 보면은 좀 인싸 그룹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딱히 호응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방 애들은 해본 적이 없나 보다. 역시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 아싸는 가서 친구끼리 술만 먹거나 내가 아싸니까 알잖아. 그 기분 알잖아. 아싸는 친구끼리 무조건 그냥 그냥 독대야 독대. 둘이야 여럿이서 가지도 않아. 그냥 1대1이야. 그냥 독대야 독대. 아싸끼리 해서 더 재밌는 거예요? 결제는 내가 하고 친구가 유혹해준다. 거기에 이제 또 잘생긴 친구가 이제 쪽팔려 게임?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다. 당해봐서 딱히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다. 당해봤어요? 당해봤다고 진짜? 어떡해? 막 쭈뼛쭈뼛 막 어색하게 다가와서는 이거 사실 술 게임인데 죄송한데 번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막 번호 주고 그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카톡 딱 등록했는데 안녕하세요 막 카톡이 딱 날라오더니 대화하더니 뭐 토요일날 뭐 저기 어디 거시기에서 만나실래 해서 만났는데요. 거시기 했나? 그래서 그게 지금의 와이프고 막 그런가? 생각보다 니들 거짓말 되게 잘한다. 당해봤다고 니들이? 그냥 입만 열면 자동으로 구라가? 번호 교환하는 순간 즉석 만나면 끝입니다. 진짜요? 카페 여직원이 먼저 연락 온 적은 있지만 그런 건 안 해봐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되게 기깔나신가 봐요. 열구 벌구가 뭐야? 그게 뭐야? 그렇구나. 다들 헌팅 한 번씩은 당해봤구나. 헌팅이라고 한다면 그냥 멧돼지한테 화살 쏘듯이 그런 게 헌팅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여러분들 좀 잘 나가시나 봐요? 즉석 만나면서 번호 교환하는 거 다 뻥이에요. 그냥 놀고 번호 모르는 게 깔끔해요. 그래? 헌팅 포차처럼 관광 그런 거보다 그냥 포장마차. 포장마차 근데 요즘에 진짜 포장마차스러운 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
초보님의 헌팅. 공대장. 한때 몸무게도 72kg. 키가 몇인데? 키가 중요하지. 몸무게는. 그렇구나. 다들 뭐 잘 나가시나 보네요. 부럽네요. 지금 채팅 안 치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당해보질 않았다는 거겠지. 시리야 네가 왜 켜지니? 갑자기. 왜냐면 당해본 적이 없어서 딱히 채팅 칠 일이 없는 거거든. 지금 나처럼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요. 177 그래 76 그러면 진짜 딱 좋은 몸매인가? 내 남자 몸매를 잘 몰라서 활로 헌팅은 잘 안 돼. 재밌다. 그러니까 재밌네요. 네, 여기 이상 인싸들의 증거 없는 증언 잘 들어봤고요. 어쨌든 뭐 그들만의 세상이니까. 시공이가 185에 78kg라고? 진짜요? 와 이거 의외인데? 왜냐면 시공이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서 시공매니아님의 인터넷에서 그래요? 정말 편안하다. 겔포스 마신 것처럼 갑자기 위가 편안해졌어요. 고마워요 시공매니아님. 깜짝 놀랐잖아요. 고1 때 편의점에서 딱 한 번 번호 따여봤어요. 헉, 진짜요? 고1 때 어떻게? 편의점에서 막 어떻게 따여봤어? 궁금하네. 그거 생각할수록 웃겨. 솔직히 185에 78이라고 했을 때 와 시공이가? 막 나 그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터넷에서 역시 우리 시공이는 날 실망시키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번호 따는 거 다 신천지나 사이비 종교분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다 한때다. 나이 먹잖아? 번호 따고 따는 것도 귀찮아. 나이 먹으면은 번호 따는 것도 귀찮고 따이는 일도 거의 없어. 그건 젊은이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같아. 좋은 추억 많이들 만들어 두시고요. 네. 누가 그랬더라고. 20대 연애 안 하는 거는 정말 못할 짓이라고. 여러분들 빨리 연애하세요. 정말 오늘따라 더 춥네요. 저요? 초봉님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시나요? 저는 소개팅은 사실 그때 저도 모르게 했던 소개팅 그거 빼고는 사실 안 해봤어요. 운동선수 할 때는 경기 끝나고 나서 같이 어머! 그 앞선이 잠깐 벌어진 거 있지. 그 유도 선수분들은 그 도복 입으시고 앞선이 이렇게 벌어져서 앞에 가슴이 막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너무 성희롱인가? 근데 거기에 이제 운동하시고 나면 이제 땀이 엄청 흥건하실 거 아니야. 너무 디테일했나요? 어쨌든 진짜 인기가 많을 법했네요. 추접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 소봉님 첫 소개팅살. 경은님 놀랬잖아요. 데이트하다 오느라 늦었다고 하니까 놀랬잖아요. 자연스러운 만남. 그러니까 예전에 소개팅 할 때 진짜 웃기긴 웃겼지. 다시는 이제 그런 만남이 없을 것만 같아. 그래서 제가 꼭 끝나면 앞섬을 다듬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진짜 사람 마음 잘 몰라주신다. 역시 들어오자마자 찝찝한 게 초봉님 방송이구먼요. 아니면 오시자마자 저 거시기 한사발 하세요. 예? 날이 많이 추워져서 그래요. 후끈하고 좋구만요. 초봉님 첫 소개팅 썰.
그 남자분은 잘 지내실란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이제 가끔씩 생각이 나긴 하는데 좋은 여자 만나셨겠죠. 무작위 던전 만나. 니도 와우 시작했니? 와우 시작한 애들 없겠지? 사실 초대 해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여태까지 못 해줬어. 아 시작했어? 시공이 어디 서비에요? 와우 너무 고인물. 그러니까 개씹 고인물이지. 아니 근데 아조드요? 그러면 빨리 얘기를 했었어야지. 바보 같은 녀석. 아니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하잖아. 이제 근데 그럴 때가 이제 나눠져 있다. 늘 말하는 거지만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뭐 학원 다닐 때 그리고 뭐 회사 생활하는데 여초회사나 뭐 남초회사가 아닌 적절히 잘 비율이 반반으로 되어 있을 때 와우 하려고 사촌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취향이 아저씨래. 아 진짜? 아저씨 맞지. 진입장벽이 높은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게 엄청 힘들어 이제는. 그러니까 주변엔 제가 이제 주변의 커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소개팅이야. 와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MMORPG 게임이랍니다. 제가 정말 환장해 있죠. 자연스럽게 모든 방식의 만남을 추구. 감탄사. 아, 그래서 지금 학생분들이나 특히 정말 회사를 다니시는데 비율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게 아닐까. 저도 밖에 나가요. 저도 편의점 가고요. 마트도 가고요. 그냥 이상하게 만나도 뭐라 말하기 그러니까 소개팅으로 만났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이상하게 만났다는 게 뭔데? 닭집 아빠님 안녕하세요. 신이 연애하라고 밥상을 차려줘도 안 먹다가 배고파 둘러보니 밥상에 지어졌다. 헌팅포차. 아 나이트에서?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운 건가? 통양아. 활맞은 화비로.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트나 헌팅포차에서 만났는데 주변 지인분들한테 어떻게 만났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그게 창피할 것 같아요? 10대 때 연애 한 번쯤 해보는 게 정상이에요?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20대 때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게 사실 내 생각이야. 연애는 무조건 필수지. 현재 제가 필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필수지. 아로마 저 아로마 파티? 거기서 나오잖아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연애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연애는 꼭 하세요. 기회가 된다면. 사탕, 아이 똥냥아. 아모르 파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아로마 파티. 아 제가 또 아로마라 그랬어요? 아로마 향기가 너무 맡고 싶었나 보다. 원고 정말 나쁜 놈이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향이 좋을 노래. 아니 이거는 닭집 끈한 거 뭐요? 영상 왜 안 보이지? 닭집 아빠님이 키우시는 닭장인가봐요. 근데
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우리 닭집 아빠님 정말 병아리들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키우셨군요. 2만 마리요? 세상에. 그래서 닭집 아빠님이시구나. 아, 그런 소리 하지마. 아, 나는 아직까지 그거를 생각하면 사실 생각이 안 날 때는 먹을 수 있는데 생각이 난 못 먹겠어. 그 초봉 구독자보다 많은 이유. 갑자기 이렇게 정강이 뼈를 때리시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아, 진짜 그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거 알지?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 지금부터 닭을 사랑으로 키울 것이다. 뚜뚜야. 그래서 닭한테 병아리 때부터 이제 키워가지고 맘마도 먹이고 이제 놀아주고 사랑으로 키웠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 닭을 잡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걸로 갈렸던 그거 자꾸 생각나면 아우, 나 치킨 못 먹겠어. 8만 마리 앞에선 증오가 생깁니다. 저도 사실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 게 저도 고양이 2마리 키우면서 늘 지치기 때문에 8만 마리라고 한다면 정말 생각도 안 날 만큼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질문이지. 맞아. 근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못 하겠어. 어쨌든 인간으로서 먹어야 하긴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왜 강아지는 먹으면 안 되고 소나 돼지는 먹어도 되나요? 하는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겠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름을 주고 사랑을 주고 키운 사람들은 당연히 돼지나 소를 못 먹을 수도 있겠지. 난 고기 그래 잘 못 먹어. 돼지가 더 맛있으니까. 어떤 글에서 봤어. 아니, 돼지는 먹고 소는 아니, 돼지는 안 되고 소는 왜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소는 이쁘지가 않아요. 소는 먹어도 돼요. 소는 못생겼잖아요. 이런 그 글을 봤지. 아, 그렇지만 정말 그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얘기는 또 듣고 싶지 않으실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 많이 드셔주시는 게 저분들을 위한 거니까 치킨 많이 드셔주세요, 여러분들. 네, 한국 사람은 또 치킨이지 않습니까? 치킨 많이 드세요. 2만 명 붕청자도 관리가 안 되는데 8만 마리 병아리는 정말 힘들겠네요. 끔찍하겠네요, 정말로. 그 애니메이션 봤어? 예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그걸 보고서 진짜 너무 구역질 났던 게 사랑은 단백질? 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 제목이. 어떤 자취방에서 서식하는 남자 3명이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길래 누구지 하고 열어봤는데 치킨집 사장님이야. 또 왜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치킨을 튀기는데 저희 아들을 튀겨버렸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헐, 이게 치킨집 아드님, 사장님의 아드님이라는 거죠? 참고로 치킨집 사장님은 닭이야. 닭인데 자기 아들을 실수로 튀겨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자취방에 있던 3명의 남자 중에서 2명은 먹지 말자와 1명은 먹자. 이거 어차피 치킨이잖아. 그냥 먹어버리자. 라는 의견이 갈라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먹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치킨 뼈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뼈가루를 사장님한테 돌려주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징그러운 거야. 너무 끔찍하고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게 아마 여러분들 그 사입이랑 그 부산행의 그 원작이었던 서울역 애니메이션 아시죠? 아마 그리신 분이 아마 그리셨던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림체가 약간 좀 무서워. 그치? 그거 봤는데 그때 진짜 못 먹겠더라 정말. 내용이 어쨌든 되게 심오하기는 했어. 사장님은 어떻게 지 아들내미를 튀길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그때 당시에 못하긴 했는데 어떤 빠가 새끼가 지 아들 새끼를 튀겼을까? 족발 사장도 팔이 없어요. 그 예전에 그 알지? 둘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는 만화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그 둘리의 성인 버전 봤어? 둘리가 나중에 이제 고길동 씨가 죽고 나서 이제 각자 홀로서기를 하는데 또치는 저기 술집에 가서 취직했고 이제 뭐 둘리는 노가다 뛰고 뭐 또치는 사채업을 써가지고 도망 다니고 막 그러는 둘리 무슨 둘리 어쩌고 하는 그 만화책 제목이었는데 그런 느낌이야. 물고기 회로 써는 애니메이션도 있던 것 같은데 그 많은 아이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애니메이션이요? 그 한국 애니메이션 그거 아니야? 고등어? 고등어 나오는 거? 아 맞아. 둘리 공장에서 손가락 잘려가지고 요술 못 쓰는 거. 맞아. 그거 너무 보고 나서 동심이 진짜 완전 와장창창 파괴가 됐어 정말. 동화는 항상 아름다워야 하는데 너무 현실적인 그 면에 와닿아 버리니까 어떻게 그 이야기가 또 그렇게 절묘하게 아마 또치가 내 기억으로는 서커스단에서 이제 걔네가 말을 하는 동물이잖아. 서커스단에서 불임을 당하다가 탈출을 해서 이제 술집 와서 일하게 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짱구 성인 버전도 있었던 것 같아. 피노키오 원작? 그게 뭐지? 생각보다 많은 동화들 원작 같은 거를 보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썼던 책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성인 버전, 그러니까 원래 초점을 성인에 두고 쓴 책도 많대요. 그거를 각색을 해서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고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들어보면은 좀 징그럽기는 하더라. 특히 예전에 그 콩쥐팥쥐 같은 잔혹동화 같은 행복한 와우 세계관. 초복나스 윈드러너. 난 나일 뿐이야. 자, 여러분들 빨리 와우 하시고요. 아즈오드에 저기 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저한테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래도 뭐 가방을 지원을 만렙 찍은 사람들만 해줘야 되겠어. 돈 주냐고요?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아니 키워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돈부터 달라 그래. 벌써 72렙이야 진짜? 정말 열심히 했구나. 블리자드는 뭐하나 이런 인지한테 스폰 한다고. 나 예전부터 꿈이 블리자드 GM으로 일하는 게 사실 내 꿈이기는 했어. 나의 그 소박한 꿈. 늘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사람이 늘 이룰 수는 없는 걸 알면서도 가슴속 그 한켠에 가지고 있는 그 꿈 같은 걸 품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항상 블리자드에서 GM이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죠. 성구걸 후양성 늪 양성부터 양성하면 뭐해. 이거 끈덕지게 열심히 해야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초봉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제 100렙 딱 찍고 아이고 지겹다 이거 내가 왜 했을까. 접속하라고 했는데 접속을 이제 못하겠네. 본인이 GM하면 권력 남용 안 하실 자신 없죠. 저는 아휴 그런 소리를 말해 뭐합니까. 정말 권력의 끝판왕. 초대 초대 빨리 해줘야 되는데. 아니 제가 항상 사연을 읽으면은 이게 채팅창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은 거는 항상 내보내기는 하는데 또 강퇴당해 버렸네요 저분은. 어서오세요. 수요일인 거 잊을 뻔했네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미 한탕 다 진행을 했는데 빨리 오셨어야죠. 다음부터 9시에 꼭 제때제때 맞춰서 오세요. 게임은 너무 쉬우면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동의하는데 이제 못하면 이제 부모님 욕부터 시작해서 걔 쌍욕을 먹을 자신이 있어야 돼. 일단 그거는 기본에다가 이제 정치질도 당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이제 진정한 와우저라고 할 수 있죠. 각박해. 자 어쨌든 간에 2만 명이 이제 곧 눈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네, 2만 명이 오면은 이벤트도 슬슬 진행을 해볼 거니까 싸게 초봉 영업시키셔서 2만 명까지 빨리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빈칸 채우기. 흑사병 수준 전염병. 아시겠죠? 여러분들. 2만 명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몇 명이지? 봅시다. 초봉이가 지금 몇 명이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19,536명 많이 남았네요. 너무 미래 예측 잘하시는 거 아닌가? 저분? 열심히 키워줬더니 이제 배은망덕하게 날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지. 이래서 이제 검은머리 짐승 새끼들은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싶다. 이제 고길동된 기분이고 막 그렇다. 올해 안에는 채워질 것 같긴 한데 벌써 10월달이고 참 이 사람의 애간장이 타네요. 채워질란가 모르겠습니다요. 자, 끝곡은 첸의 벚꽃연가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시가 훌쩍 넘어버린 시간인데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왜 이렇게 내가 간다 그러면 저놈 새끼는 왜 이렇게 인사를 빨리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무리 멘트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붕바? 초바? 이러면 왜 이렇게 날 빨리 보내는 거야? 사람 민망하게. 나 지금 마무리 멘트 해야 되는데 사람 이제 딱 얘기하면서 해야 하는데
다리에 힘 풀려서 기빨리는 거. 털썩 주저앉게 되는 거. 아니, 오늘 녹방 있냐고요? 녹방을 키면 내가 와우를 못하는데? 한 판 끝내고 녹방 킬게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많이 추운데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하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아셨죠? 난방 꼭 30도까지 팍팍 트셔가지고 뼈가 삭지 않게. 젊으신 분들은 아직 몰라요. 추우면 이 뼈가 얼마나 마디마디가 쑤신지. 젊을 때 정말 잘 보존을 시켜야 나이 먹어서도 고생 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알아. 아, 지금 급한 거 되게 막 느껴지지. 마음 급한 거 느껴지지. 어쨌든 수요일 라이브는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수요일 날 했는데 다음 라이브 일정은 제가 또 커뮤니티에 적어 놓을게요. 갑니다. 붕바? 초바? 다들 자니? 갔니? 일교차가 크니 옷 뜨시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초바 붕바 초바 고마워.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주도 수요일날 키냐고요? 아 근데 수요일날이 편해 금요일날이 편해? 보니까 얘들아 수요일날이 편하고 솔직히 불금에 나갈 일 없으니까 수요일이 금요일이 그냥 똑같지. 가족은 없어도 초봉님과 함께 슬프네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아 비슷해요. 그러면은 다음 주는 수요일날 할지 금요일날 할지. 아 주말마다 캠핑가요? 진짜요? 아 성재님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은 아 웬스데이요? 그러면 다음 수요일일지 금요일일지 일정은 늘 그래왔듯이 커뮤니티에 미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커뮤니티 주시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갑니다. 잘 자요.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사연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진짜 갑니다. 체내 벚꽃연가? 백일의 낭군님 OST 초바? 붕바? 아 갈게요.